경쟁사 대비해서도 글로벌 1위인데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그래서 애플 쪽으로만 당분간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제 나왔던 뉴스들 중에 두 가지가 조선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시클리컬업 쪽은 이 PER로 보면 안 되고요.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 PBR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어제 우리 저녁에 그 찐시황에서도 박진희 부장하고 다뤘던 이야기가 우리 LG전자가 달라졌어요.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네. 어제 상당히 LG전자가 특징적인 어떤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거 한번 좀 다뤄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LG전자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언제였죠? 제가 그 1120억의 하루에 순매수가 들어온 날에 대해서 랭킹을 제가 매겨왔었죠. 2015년도 이후로 그 금액은 역대급으로 1위 랭킹의 매수다. 이건 의미가 있는 매수다라고 과거 그림과 함께 보여드렸는데, 자, 오른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개인 투자들이 작년도 이후로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약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했다. 팔기 시작했다. 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긴 한데, 또 우리 815 가족분들은 이거를 안 팔고 잘 버티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전체 시장 개인 투자분들은 어쨌든 LG전자에 대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죠. 외국인들이 오히려 많이 줄이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고, 기관들은 급격하게 지금 다시 LG전자를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연초부터 제가 누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이 명확하게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022년도 즉 원래 1월 3일부터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지금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띄거든요. 자, 일단 뭐 기관의 수급 주체 3인방, 상호펀드, 연기금, 투신이 모두 지금 하늘 위로 지금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 치솟고 있죠. 그 세 개의 기관들이 반영돼서 기관 투자가들은 올해 연초 이후에 가장 많은 누적 순매수 포지션을 지금 올리고 있고, 자, 외국인들도 지금 올라가는 방향.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다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 이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수급만 그냥 놓고 보고 LG전자의 뭐 펀더멘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수급 방향만 봤을 때도 LG전자 지금 이 12만 원대 여기 전후 초반 여기는 중기적으로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뭐 말씀하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여기 기관이나 외국인이 사는 이유가 있겠죠? 왜 사는 것일까? 이게 이제 펀더멘탈적인 그렇죠. 측면인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유가? LG전자는 어쨌든 이제 전장에 대한 기대감? 네, 전장의 기대감이 핵심이죠. 일단 제일 긍정적이었던 부분은 이 스마트폰 사업부라는 것을 포기한 부분이 이제 CEO가 바뀌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부분이 시장에서 재평가 기대감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이제 월풀이라든지 이런 가전업체들 대비해서 글로벌 1위로 탑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로벌 피어 그룹이라고 하면 경쟁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쟁사 대비해서도 글로벌 1위인데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물론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과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밸류에이션 자체를 좀 평가를 다르게 받기 때문에 미국은 프리미엄을 좀 더 받는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부분, 이번에 특허 수익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제가 특허 관련된 자료를 지난번에 캡처해서 가져왔는데, 아마도 전장 쪽에 이 특허, 그 다음에 이 북미의 사과 관련된, 사과라고 하기면 뭐 애플 사과? 농사예요? 네. 농장? LG전자가 이게 농사하는 거 아니고요. 북미의 아마 애플 쪽으로 그 관련된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환경이고, 언제 그 뉴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주로 바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네. 자, 조선 이야기를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나왔던 뉴스들 중에 두 가지가 조선주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1분기 이제 겨우 끝났잖아요. 그죠? 1분기 정도가 끝났는데, 원래 목표했던 수주를 거의 뭐 40% 채웠다라는 어제 그런 내용이 하나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 우리는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실적보다는 수주 모멘텀으로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주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선,
조선 그 현장에 가시면 도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표도 가지고 왔는데 도크가 점점 채워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크가 채워지고 있다. 그래서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였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한 번씩 조선주가 꿈틀꿈틀 거릴 때마다 카타르 아마 카타르. 지겹게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어제 뭐 카타르 운반선 발주시작 뭐 이런 것도 어제 장중에 또 나오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두 가지 뉴스가 어제 장중에 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근데 아무리 조선주들이 지금 수주가 밀려오고 있지만 그 배를 건조해 줄 만한 인력들이 있어야 배를 만들 텐데 그게 지금 워낙 구조조정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때마침 이제 제가 현대미포조선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직원 모집 공고가 매일 일감이 많다 이거네. 네, 떠 있길래 제가 이거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집 부분 한번 보시죠. 의장 2부, 선장 배관 직종, 영명 수준, 용용 공장부 조립 직종, 두 자리 숫자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만 35세에서 만 60세. 만 60세면 사실 저희 증권 업종으로 따지면 이미 임금 피크 들어갔고 퇴직 거의 다 하셨고 안 계시는 현역에 안 계실 나이인데 오히려 지금 조선사들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는데 저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그 판단하기 좋죠. 네네네. 왜 우리 기업 같은데 탐방 가거나 그러면은 딱 분위기 보면 알잖아요. 그쵸. 활기차게 돌아가는지 네네네. 아니면 야 이거 어려운 회사 같은데 이런 느낌 주는 게 있거든 공기가. 네. 그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또 하나 참고로 그러면 현장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면 거제도 있잖아요. 네. 거제도가 조선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제도가 한때 최근에 한 뭐 3, 4년 짧게는 2, 3년 동안 완전히 그 부동산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많이 하락을 했죠. 뉴스에서 본 거. 네, 보셨죠. 근데 최근에 또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력 공고를 하고 사원을 채용을 하게 되면 또 협력사 계약을 하고 협력사들이 사람들을 뽑고 시작하면 그분들이 조선사 근처에 어디에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지금 거제도 부동산이 또 맞아. 네. 왜냐면 거의 바로 집은 또 구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식당들이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손님이 아예 없다. 사람이 그렇죠. 그런 거를 봤던 것 같은데. 지난 거 나오면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가 결국에는 우리가 참 투자를 긴 안목에서 할 수 있는 근데 참 쉽지 않죠. 그럴 때는. 네. 그러니까 그때 인력 공고가 늘어나고 있다. 사람이 좀 다시 늘어난다. 이런 네네. 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캐치를 했으면 미리 좀 샀을 그렇죠. 텐데. 근데 제 아시는 지인분께서는 거제도 그래서 부동산에 먼저 투자를 하신 분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 삼아 나중에 조선 사이클은 어쨌든 이 사이클에 따라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는 한번 부동산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 조선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관심 있게 한번 재미있게 한번 그거는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우리가 탱커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어떤 게 좀 기술력이 요하고 어떤 배 종류가 있는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선박의 종류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벌크선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 철광석, 곡물 요것들을 실어 나르는 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BDI라고 하죠. 벌크선 운임지수. 그렇죠. 대한해운, 페노션 이들이 주로 하는 선종. 예. 근데 지금 보시면 로우엔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우엔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부가 가치 선박. 아래로 내려갈수록 고부가 가치 기술력을 요하는. 그래서 이쪽 시장은 주로 어디? 중국 쪽이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탱커가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이 오일, 원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컨테이너 선박. 이제 서서히 이제 하이엔드 쪽으로 가는 거죠. 컨테이너 선박.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NG 선박. 이게 가장 기술력이 요하는. 근데 이게 잘 되면 비싼 선박이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고 하면 조선사들의 실적도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국이 아직까지 여기는 따라오기 아직까지는 힘든 격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잘하고 있고 여기 많이 되면 우리한테는 좋다. 그리고 이제 좀 로우엔드 쪽으로 가고 있는 탱커도 수주가 들어오면 조선사들은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배의 그림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벌크선은 밑에 배 밑이 다 비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컨테이너는 위에 컨테이너 실려져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제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탱커는
수에즈 운하 쪽을 통과하는 수에즈 막스급이라는 선종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요거보다 큰 사이즈가 VLCC인데 이거 되게 어려운 용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VL이 뭐냐면 제가 영어 좀 짧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는데 베리라지. 베리라지. 매우 큰. 상당히 심플한 단어네. 근데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조금 뭔가 사투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발음이 약간 좀 불편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베리라지. 예, 그래서 매우 큰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웨즈 막스급보다 훨씬 큰 선박 베리라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뭐, 파나막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또 시간이 되면, 장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어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한번 요 그림 한번 가볍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있어서, 블럭이라든지 엔진,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밸류 체인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HSD 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고 도크라든지 블럭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배관, 피팅 뭐 이런 것들 여러 밸류 체인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는데. 표가 있어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블럭은 오리엔탈 전공, 상강 MNT 이런 기업들, 세진중공업이 주로 하는 거고, 엔진은 HS 엔진, 그다음에 그 STX 엔진 이런 기업들이 있고, 자 어제 이제 수급이 조금 전에 보셨지만 상업펀드에서 강하게 들어온 쪽은 LNG 캐리어를 할 때 본행제를 만드는 한국카본 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보면 역대급으로 계속 수주 잔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NG 수주를 우리가 조선사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LNG 선박의 본행제는 얘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수주가 같이 올라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근데 여기서 그 좀 약간 무식한 질문 해도 네네. 돼요? 본행제가 뭐예요? 이게 그 배 밑에 우리가 가스를 이제 가지고 여기 실어 가지고 오는데 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벽을 둘러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철저하게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래서 보관해주는 온도를 유지하려면 이 소재를 가지고 벽을 둘러싸야 되는데 당연히 LNG 선박 수주가 늘어나니까 이 벽을 둘러싸는 소재도 계속해서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일회성, 그러니까 배를 처음에 건조할 때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건조하는 그 일회성으로 끝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 보통 에어컨 충전 계속 하잖아요. 주기적으로 그 빠지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또 계속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요. 요거는 배가 그 발주가 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는 구조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네네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발주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주 모멘텀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도 기준 수준만 하더라도 원래 실적은 지금 이미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조선 쪽 기자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중고 선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것들이 유럽에서 법률적으로 강화가 되면서 지금 떠다니는 많은 배들이 대다수 이게 엔진을 바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수요, 그런 것들이 호재로 작용하기는 어렵겠네요. 새로운 배가 건조될 때만 호재가 되는. 중고 선박, 그러니까 이제 어제 스크러버라는 표현을 써드렸는데 그 스크러버라는 것을 이제 배에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뭐 유해가스, 예를 들어서 유해가스가 100이 나왔다면 요 스크러버를 달게 되면 이 유해가스 나오는 것을 현저하게 줄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배의 나이에 따라서 선종의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이 스크러버를 교체하는 게 더 유리할까? 아니면 차라리 이거 내가 폐선하고 배를 하나 발주하는 게 유리할까? 이거는 이제 선박에 따라서 다 다를 텐데 그런 것 따라서 스크러버를 장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새롭게 차라리 친환경 선박을 발주를 내자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좀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스선 같은 경우 위에 이제 철골 구조들이 있고 배관들이 막 이렇게 위에 보이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이음새, 관과 관을 이어주는 피팅이라고 보통 영어로 쓰는데요. 그 피팅을 하는 회사들이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라는 회사가 있고 이 중에 세 개 회사 중에 재무구조 측면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편안한 회사는 하이로코리아가 좀 재무구조가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 관련된 밸류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는 팔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벌써 이제 또 고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의 가격대, 밸류에이션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어떤 위치냐, 아니면 오를 만큼 올라서 우리가 지금 샀다가는 뒷설거지 당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따질 때는 막연하가 차트를 보고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선업종은 시클리컬 업종입니다. 경기 상당히 민감한 업종이죠. 시클리컬 업종을 볼 때는 PER, 이거는 이제 E가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은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시클리컬 업종은 이 PER로 보면 안 되고요. 자산가치 기준으로 한 PBR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업종의 PBR을 일단 10년치를 먼저 그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 보니까 이번에 발주 사이클이 이제 2020년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선주들이 주로 PBR이 한 0.556배에서 그 다음에 여기 1배 여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수년 동안 여기에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최근에 이제 PBR이 조금씩 이렇게 1.2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근데 이게 그러면 1배에서 이제 1.2배까지 올라왔으니까 단순하게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PBR의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PBR이 밑에가 북입니다. 북, 자산가치. 근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수주도 없고, 수주 없으니까 당연히 실적도 없으니까 자산 가치를 깔아먹게 되는 거죠, 조선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이 PBR이 이렇게 높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거 PBR이 비싸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주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고퍼에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도에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실적이 자산 가치로 쌓이면 저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 가지고 비싸다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러면 과거에 대비해서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제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사이클을 한번 가지고 그려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사들의 이제 중국 모멘텀으로 빅사이클이 있었던 2004년도부터 2008년도에 조선 빅사이클 요 구간인데 한번 보시죠. 이때 PBR이 얼마까지 거래됐었는지 5배까지. 엄청. 예. 뭐 현대미포, 현대중공업 이들이 그때 주가가 뭐 40배, 50배 막 올랐었다니까요.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현대미포조선의 근로자인데 월급 받아서 보너스 타서 그냥 전부 자사주 현대미포조선 샀는데 네. 그 재산이 100억대가 넘었다. 뭐 이런 맞아요. 뉴스가 나왔던 게 기억나요. 인터뷰했던 게. 그렇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때처럼 우리가 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고 그때와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똑같다라고 보는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도 LNG로 시작된 사이클이 탱커로 이어지는 기간이 적어도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진다라면 지금 여기가 조금 전에 우리 봤지만 1.2배 정도 수준이잖아요. PBR 기준으로. 그렇죠. 그러면 조금 길게 봤을 때 앞으로 수주가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뭐 고퍼가 좀 저퍼로 약간 영향을 준다면 뭐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저는 부담스러운 밸류에이션은 아니다. 다만 방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 뭐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모멘텀 때문에 올랐으니까 좀 오를 때 너무 급하게 좀 따라잡지는 말고 좀 차분하게 좀 그렇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돈을 버는 것보다 사실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왔을 때 이렇게 좀 우리 전문가분들에 의해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구하셨을 때는 정말 자신 있게 생각과 다르게 그 하락한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손절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자신이 있는 분 아니라면은 관심 종목에 놓으시고 네네네네. 아니면 뭐 정말 한도 좀 보초병 좀 세우고 네, 맞습니다. 지켜보면서 조정을 받을 때 그렇죠? 어차피 이게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순서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약간 변동성을 좀 싫으신 분이라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조선기자재 쪽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카본 같은 회사들은 이미 수주 잔고가 많고 올해도 좀 뭐 실적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선은 실적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기자재 먼저 보고 조선 뭐 이 순서도 저는 괜찮다. 이게 부담스럽다면 아니면 나는 좀 공격적이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 조선 보셔도 되고요. 그건 선택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관심 있거나 투자 이미 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메타버스 마저 하실래요? 네.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애플 관련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온 게 있어서, 그거 하나 말씀을. 이게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준비하신 건가요? 네. 요게 왜냐면 어제 이제 그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온 거라서, 제가 최근에 우리 삼성보다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애플 쪽에 서 있는 애들을 보는 게 상대적으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물 한 잔 좀 드시면서. 그래 먹어도 될까요? 네. 아유, 그럼요. 우리가 물인심이 있지. 설마 그 장식용으로 옆에 놨겠어요? 네, 워낙 열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니까. 근데 진짜 요즘 VR, 오큘러스 관련해서 애플 쪽에서도 뉴스 나오고, 구글 쪽에서도 뭐 나오고, 페이스북에서도 뭔가 진행하는 것 같고, 요즘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 3D, 오큘러스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VR 헤드셋이라고 그러나요? 네네네. 이런 쪽에 대해서 이슈가 이제 슬슬 올라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네네. 네.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업데이트를 드릴 텐데, 어쨌든 성장이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저는 커질 것으로 일단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화전자 케이스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설 투자 공시가 나왔고, 최근에 증설 공시하는 회사들의 주가 모멘텀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장이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는데 증설을 할 정도면 얼마나 업황이 좋은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움직임 좋고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 머티리얼즈 같은 이런 회사들 주가 움직임 좋은데, 이 회사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화전자라는 회사는 원래는 삼성향으로 주로 하던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자화전자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삼성 배신은 아니고 갈아탔다. 그걸 배신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조금 더, 마진을 잘 쳐줄 형한테로 약간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돌아섰다. 그런가요? 이거 아무리 순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아무튼 삼성상이었는데 애플 쪽으로 이 회사가 이제 공급처를 이제 바꾸려고, 고객사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최근에 이 회사의 모멘텀인데, 어제 1,900억의 공시가 나왔고요. 수시로 투자. 이게 자기 자본 대비해서 무려 60%가 넘는 금액이 한 방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도 있는, 그러면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면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거는 누군가 고객사가 명확하게 있고 거기에서 우린 너희들한테 줄 거니까 투자해라고 받았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사는 제가 A사향이라고 해놨는데 방금 애플이라고 이야기를 해놔서 굳이 괜히 저 A사향이라고 해놓은 건데 애플입니다. 애플. 네. 너무 소심해. 네. 그래서 애플향으로 자화전자가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초기에는 애플 쪽에 한 개 모델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이즈가 매출은 한 5천억 정도 사이즈 이야기 나오고 있고 마진 한 10% 정도 쳐주면 영업이익 500억 정도,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퍼 10배 정도 주면 시가총액을 한 5천억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뜨면, 왜냐면 어제 시간에서 저 공시 나오고 주가가 올랐으니까 시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서 따라잡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한 개 물량 모델을 받았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니까. 그러면 앞으로 자화전자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냐면, 아이폰의 한 개 모델에서 2개, 3개 다양한 모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트라 모델도 있고 뭐 모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라도 2개 모델, 4개 모델까지 확장이 되면 이거는 곱하기 500억이 아니라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시가총액 목표가 5천억에서 2조 사이가 목표까지 볼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애플 쪽으로 가는 게 명확하구나라는 거 체크해놓고, 앞으로 모델이 한 개에서 확장이 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고, 저도 이제 체크가 되면 말씀을 앞으로 드릴 텐데, 어쨌든 삼성보다는 애플 쪽 이 핵심이고, BH라는 FPCB를 하는 회사도 최근에 신고가인데요. IT 기기 쪽, IT 부품 중에 저런 회사가 없는데 BH도 애플향의 비중이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애플 쪽으로만 당분간 집중하자라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글로벌리 애플의 영향력이 뭐 너무 크죠. 네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